여보, 여기 좀 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옥분의 다급한 외침에 만석도 놀랐습니다. 한방눈이 쏟아지는 고갯길, 넝마 하나에 의지에 서로를 껴안고 쓰러진 아이들 7명. 차디찬 몸을 확인한 만석은 아이들이 아직 숨 쉬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날 밤 만석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청운아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매서운 칼바람이 문구멍을 핥히며 울어대던 경기도 파주의 어느 정월 초하루 밤이었습니다. 45살이 되도록 슬아에 자식 하나 없어 가슴 한 구석이 늘 시렸던 농부 만석은 아내 옥분과 함께 산신령께 자식을 점지해달라 기도를 올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한방눈이 어른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로 쏟아지는데 저 멀리 고갯마루 소나무 밑에 이상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만석이 등불을 높이 지켜들자 그곳엔 넝마 같은 옷가지 하나에 의지해 서로를 꼭 껴안고 떨고 있는 아이들이 무더기로 쓰러져 있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여보. 저 아이들이 저렇게 얼어붙어 있소. 옥분의 목소리가 눈물로 떨렸습니다. 몰아치는 눈보라에 온몸은 꽁꽁 얼어붙기 일보 직전이었지요. 모두 7아이로 나이는 제각각으로 보였고 서로를 껴안고 떨고 있었지요. 아니, 이 어린 것들이 어쩌다 이 추운 날에. 여보, 일단 집으로 데려갑시다. 이러다간 애들 명줄 다 끊어지겠소. 만석은 앞뒤 재지 않고 가장 어린 6살쯤 되어 보이는 막내를 등에 업었습니다. 옥분도 7살쯤 되는 6째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자, 얘들아 일어날 수 있겠느냐? 우리 집까지 함께 가자꾸나. 만석이 다정한 목소리로 나머지 5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맞이 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동생들을 하나씩 일으켰지요. 11살쯤 되어 보이는 둘째의 손을 잡고 10살쯤 되는 셋째의 등을 토닥이며 힘을 북돋았습니다. 9살의 넷째와 8살 다섯째도 형의 격려의 힘을 내어 일어섰지요. 형님, 제가 다섯째를 붙잡고 갈게요. 9살 넷째가 다섯째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10살 셋째는 비틀거리면서도 혼자 힘으로 걸으려 애를 썼지요. 마지는 가장 뒤에서 동생들을 챙기며 따라왔습니다. 천천히 가도 된다. 서두르지 마라. 옥분이 뒤를 돌아보며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눈보라가 사정없이 얼굴을 때렸으나 만석 부부는 한 걸음 한 걸음 아이들을 이끌며 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에 떨며 비틀거렸지만 서로를 부축하며 포기하지 않았지요. 셋째 아이가 넘어지자 마지가 재빨리 일으켜 세웠고 다섯째가 주저앉으려 하자 넷째가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우리 집이 저기 보인다. 만석의 목소리가 눈보라에 묻혔으나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지는 작은 체구지만 끝까지 동생들을 독려하며 걸었지요. 거지 생활로 단련된 형제들의 끈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한 만석은 방에 군불을 지피고 아이들을 하나씩 눕혔습니다. 옥부는 서둘러 솥에 불을 떼며 따뜻한 물을 데웠지요. 적막하기만 하던 초가집에 7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가득 차니 만석은 묘한 책임감과 함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애들 손발부터 녹여야 합니다. 동상이 심하오. 옥분이 따뜻한 물에 적신 헝겊으로 아이들의 손발을 정성스레 문질렀습니다. 가장 어린 막내와 6째가 먼저 정신을 차렸지요. 이어서 5째, 넷째, 셋째, 둘째가 하나씩 눈을 떴습니다. 마지는 가장 마지막까지 동생들을 챙기느라 기력을 다 소진한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동생들은 괜찮습니까? 마지가 겨우 눈을 뜨자마자 한 말이었습니다.
12살의 나이답지 않게 책임감이 깊은 아이였지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들 괜찮다. 너희를 모두 살렸다. 마디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얘야, 너희는 어찌 그 추운 산길에 있었느냐? 마지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두 집안 출신입니다. 저와 아우 둘, 또 다른 형제 넷. 모두 부모를 잃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함께 있게 되었느냐? 저작거리에서 만나 서로 의지하며 구걸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내다 보니 이제는 친형제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었지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고난 속에서 맺어진 형제애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지요. 둘째 아이는 11살로 눈빛이 영민해 보였고, 셋째는 10살로 손을 들어 자신의 몸 상태를 스스로 살피는 영특함을 보였습니다. 넷째 아이는 9살로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형들에게 뭔가 속삭였고, 다섯째는 8살로 목소리가 또랑또랑했습니다. 여섯째는 7살로 벽에 있는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고, 가장 어린 막내는 6살로 만석의 손을 꼭 쥐며 방긋 웃었지요. 걱정 마라, 이제 괜찮다. 따뜻하게 좀 쉬거라. 만석의 따뜻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긴장을 풀었습니다. 옥분이 부엌에서 식혀둔 미음을 데워 가져왔지요. 하얀 쌀미음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아이들의 코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자, 얘들아 천천히 먹어라.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비록 두 집안 출신이었으나 이미 길바닥에서 형제보다 진한 우애를 다져온 아이들이었기에 누구 하나 먼저 먹으려 들지 않고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마지가 막내에게 먼저 숟가락을 건네고 형들이 동생들 먼저 챙기는 모습이 참으로 기특했지요. 옥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자식 없이 살아온 서름이 한순간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 아이들이 주는 온기가 가슴을 채웠지요. 고맙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맞이 아이가 미음 사발을 내려놓고 만석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나머지 6 아이들도 따라서 절을 했지요. 만석은 황급히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절은 무슨 절이냐? 이제 너희는 내 자식들이다. 만석의 말에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옥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지요. 맞다, 오늘부터 너희 7은 우리 집 식구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추우면 이불을 덮어라. 아이들은 허겁지겁 미음을 들이켰습니다. 굶주림에 지쳤던 아이들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미음 사발에 섞였지요. 만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옥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창문을 때렸으나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7 아이들은 서로를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만석과 옥부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지요. 여보, 이 아이들 이름을 지어줘야 하지 않겠소.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이 순서대로 1남, 2남, 3남, 4남, 5남, 6남, 7남으로 부르겠소. 산신령께 빌던 그날 하늘이 7 아이를 한꺼번에 보내주셨습니다. 만석의 가슴 속에는 묘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가 가문을 일으킬 복덩이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정월 초이틀 아침 햇살이 눈 덮인 마당을 환하게 비췄지요. 옥부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정성스레 쌀을 씻어 미음을 끓였습니다. 어젯밤 급히 먹인 미음으로는 부족했기에 오늘은 좀 더 되직하게 끓여 아이들의 속을 채워주고 싶었지요. 방문을 열자 7 아이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깊은 잠을 잤지만 여전히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맞이 일남이 옥분을 보자 얼른 일어나 절을 했고 나머지 동생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준비했다 얘들아, 자리에 앉아라. 옥분이 미음 사발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미음이었지요. 아이들은 사발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거지 시절 음식 하나를 두고 서로 먼저 차지하려 다투던 때도 있었지만 이 형제들만큼은 달랐습니다. 두 집안 출신이면서도 길에서 만나 의형제를 맺은 뒤로는 막내가 먼저 먹기 전엔 형들이 숟가락을 들지 않았지요. 일남아, 내가 맞으니 먼저 먹어라. 만석이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일남이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칠남이가 제일 어리니 칠남이부터 먹어야 합니다. 그 말에 만석과 옥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바닥에서 굴렀을 이 아이들이 저토록 의좋은 것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지요. 그럼 모두 함께 먹자꾸나 하나, 둘, 셋. 만석의 구령에 맞춰 7 형제가 동시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뜨거운 미음을 호호 불어가며 조심스레 떠먹었지요. 옥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부엌으로 나가 보리밥에 된장찌개를 더 준비했습니다. 미음만으로는 아이들 배를 채울 수 없었으니까요. 아침을 다 먹은 뒤 만석은 아이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정월의 찬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햇볕은 따사로웠지요. 얘들아,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만석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7 아이가 일렬로 섰지요. 오늘부터 너희는 만씨 집안의 자식들이다. 나이 순서대로 1남, 2남, 3남, 4남, 5남, 6남, 7남이라 부르겠다. 1남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2남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고 3남은 고개를 푹 숙였지요. 4남과 5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남은 어린 나이지만 그 의미를 알았는지 2 주먹을 꽉 쥐었고 막내 7남은 만석의 바지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정말 자식으로 삼아주시는 겁니까? 1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 너희는 이제 만씨 가문의 당당한 아들들이다. 옥분도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나를 어머니라 불러다오. 배고프면 언제든 말하고 힘들면 기대거라. 7 형제가 동시에 무릎을 꿇고 만석과 옥분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만석이가 거지 아이 7명을 데려다 자식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였지요. 아니, 제정신입니까? 거짓대를 들여놓다니. 자식도 없는 게 한이 맺혀 미쳤나 보오.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마을에 거지들이 몰려들 것이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옥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저렇게 말해도 괜찮겠소? 옥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만석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괜찮소. 저 아이들이 장차 훌륭하게 자라면 저들도 말을 바꿀 것이오. 그날부터 만석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원래 하던 농사일에 더해 이웃마을 농가의 일도 맡았지요. 봄이면 논을 갈고 여름이면 김을 메고 가을이면 타작을 도왔습니다. 품삯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만석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9 식구의 밥을 짓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피로가 싹 가셨지요. 옥분 역시 밤마다 등잔불을 켜고 아이들의 해진 옷을 기웠습니다. 누더기였던 옷을 한 땀 한 땀 꿰매어 사람이 입을 만하게 만들었지요. 바느질하는 옥분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제 옷도 이렇게 예뻐졌어요. 7남이 기워진 옷을 입고 방글방글 웃었습니다.
옥부는 칠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지요. 우리 칠남이는 언제나 예쁘단다. 아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남은 나무를 패오고 이남은 물을 길어왔지요. 삼남은 부러진 농기구를 고쳤고 사남은 뒷산에서 나무를 캤습니다. 오남은 마을 소식을 전하며 심부름을 했고 육남은 어린 나이지만 마당 쓸기를 도맡았습니다. 막내 칠남조차 작은 손으로 옥분을 거들었지요. 길 위에서 구걸하며 서로를 지켜왔던 아이들은 이제 만석 부부의 품 안에서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9 식구가 둘러앉아 보리밥 한 그릇을 나눠 먹었지요. 비록 반찬은 된장찌개 하나뿐이었지만 그 밥상만큼 따뜻한 것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만석은 밤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장차 가문을 일으킬 복덩이가 될 것이라고 하늘이 자신에게 내려준 7개의 별이라고 말이지요. 그해 봄이 왔습니다. 눈 덮였던 산자락에 새싹이 돋아나고 마당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났지요. 7 형제는 만석 부부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일남은 13살이 되어 어깨가 제법 벌어졌고 막내 칠남도 7살이 되어 또래보다 의젓했지요. 만석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집 논밭을 갈고 김을 매며 품삯을 벌었습니다. 옥분도 마찬가지였지요. 마을 부잣집 빨래를 해주고 나무를 팔며 보탬이 되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9 식구의 밥상만큼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애들이 부쩍 자라니 밥이 모자라오. 옥분의 말에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일남이만 해도 어른 몫을 먹지 않수. 하지만 만석의 얼굴엔 걱정보다 흐뭇함이 가득했지요. 자식들이 튼튼하게 자라는 모습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남은 나무를 패오고 이남은 물을 길어왔지요. 삼남은 부러진 농기구를 고쳤고 사남은 뒷산에서 나무를 캤습니다. 오남은 마을 소식을 전하며 심부름을 했고 육남은 마당 쓸기를 도맡았습니다. 막내 칠남조차 작은 손으로 옥분을 거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늦여름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서당의 김 훈장이 만석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60줄에 접어든 김 훈장은 수염이 허연 학자로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분이었지요. 성품이 온화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날 김 훈장은 담장 너머로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7 형제가 마당에 모여 앉아 서로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놀이가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남이 막대기로 땅바닥에 뭔가를 그리면 다른 형제들이 따라 그리는 모습이었지요. 이게 무슨 글자냐? 일남이 물었습니다. 이남이 또박또박 대답했지요. 이건 제가 훈장댁 담장 너머로 들은 소리입니다. 하늘 천자라고 하더이다. 김 훈장은 담장 밖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거지 출신이라고 비웃던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학문의 길을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김 훈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만석날이 계시오. 김 훈장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만석이 허겁지겁 나왔지요. 아니, 훈장님께서 웬일이십니까? 만석이 황급히 절을 했습니다. 김 훈장이 마당의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 좀 보시오. 스스로 글을 익히려 하고 있지 않소. 예, 이남이 녀석이 워낙 글에 관심이 많아서 형제들을 가르치는 모양입니다. 김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날이 저토록 우애 깊고 영특한 저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는 제 마음이 먼저 움직였지요. 내 오늘부터 밤마다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칠 터이니 그리하시오. 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훈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같은 집안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겠다니요.
배움의 귀천이 어디 있소. 저 아이들의 눈빛을 보시오. 학문을 향한 열망이 가득하지 않소. 그날부터 김 훈장은 매일 밤 만석의 집을 찾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7 형제가 마당에 모여 앉았지요. 김 훈장은 작은 등잔불 아래서 천자문을 펼쳤습니다. 천지현 황, 우주 홍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우주는 넓고 거칠구나. 아이들은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된 농사일이 끝난 뒤였지만 누구 하나 졸지 않았지요. 특히 이남은 귀가 번쩍 뛰어 훈장님이 가르치는 족족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이남아, 이 구절을 읽어보거라. 천지현황. 이남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훈장이 흐뭇하게 웃었지요. 참으로 총명하구나. 한번 듣고 외우다니. 일남도 천자문을 배우며 힘썼습니다. 비록 글재주는 이남만 못했으나 성실함으로 부족함을 메웠지요. 삼남은 글자를 보면 그것을 손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사남은 약초 이름을 한자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석과 옥부는 마루에 앉아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들은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았지만 아들들이 훈장님께 글을 배우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공부하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나오. 옥분이 치마폭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만석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밤늦도록 공부하는 아들들을 위해 옥분은 밤마다 옥수수를 쪄서 날랐습니다. 고된 일과 후 공부하는 아이들이 출출할까봐 챙기는 마음이었지요. 얘들아, 옥수수 쪄왔다. 잠깐 쉬면서 먹어라. 어머니, 고맙습니다. 7 형제가 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김 훈장도 옥수수 1개를 받아들며 흐뭇하게 웃었지요.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또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갔지요.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만석은 50살이 되었고 일남은 17의 청년이 되어 어깨가 훤칠했습니다. 이남은 16이 되어 글을 제법 읽을 수 있게 되었지요. 삼남은 15의 나이에 농기구뿐 아니라 집안 수리까지 도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짓대를 들였다며 비웃던 이들도 이제는 만석이네 아들들이 제법 쓸모있네라고 말했습니다. 일남의 성실함과 이남의 총명함이 소문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만석날이, 이남이가 우리 집 편지 좀 읽어줄 수 있겠소. 동네 영감이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남은 귀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물론입니다. 이남아, 어서 가서 읽어드려라. 만석이 흐뭇하게 웃으며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남은 공손히 절하고 영감을 따라갔지요. 삼남은 마을 사람들의 부서진 물건을 고쳐주며 인심을 얻었고, 사남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초를 캐다 다려주었습니다. 오남은 목소리가 커서 마을 소식을 전하는 일을 도맡았고, 육남은 글씨를 예쁘게 써서 마을 사람들의 편지를 대필해 주기도 했습니다. 만석이가 복받았네. 7 아들이 저렇게 효자들이라니. 마을 사람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여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소. 그럴 줄 알았소. 저 아이들은 하늘이 내린 복덩이들이니까 말이오. 거지 시절 함께 구걸하며 생존을 배웠던 아이들이 이제는 성현의 말씀을 배우며 마을의 기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의 따뜻한 배려와 만석의 헌신, 그리고 아이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변화였지요. 7 복덩이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일남과 이남은 겨울나기 장작을 구하려 마을 뒤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7 청년이 된 일남은 어깨에 도끼를 메고 앞장섰고
16세 이남은 새끼줄을 들고 뒤를 따랐지요. 형님, 저쪽 골짜기로 가면 마른 나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남이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남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두 형제는 5년 전만 해도 앙상했지만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남은 무예를 익히며 다져진 몸으로 도끼를 힘차게 휘둘렀고 이남은 훈장님께 배운 지식으로 산길을 헤아리며 걸었습니다. 형님, 이쯤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두 형제는 제법 많은 나무를 베어 묶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쉬고 있는데 귀 밝은 이남이 고개를 들었지요. 형님,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냐? 신음 소리 같습니다. 두 형제는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골짜기를 돌아서자 피투성이가 된 중년 사내 하나가 바위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내의 옷은 비단으로 만든 관복이었지만 찢어지고 피로 물들어 있었지요. 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일남이 급히 달려가 사내를 흔들었습니다. 사내가 간신히 눈을 떴지요.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냐? 저희는 이 근처 파주 마을에 사는 농부의 아들들입니다. 어찌 이렇게 다치셨습니까? 사내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두 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지요. 내 이름은 정이신, 임금님의 밀사로 영모를 파헤치던 중 역적들에게 습격당했다. 사내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붉은 비단에 쌓인 보따리 하나를 꺼내 일남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것을 반드시 한양 궁궐에 임금님께 전해야 한다. 나라를 뒤엎으려는 역적들의 증거가 들어있다. 나리, 이를 어찌합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일남이 다급히 외쳤지만 사내는 이미 숨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디 부탁한다. 이 나라를 지켜다오. 사내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이지요. 일남과 이남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님, 이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남이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찰과 임금님의 옥쇠가 찍힌 밀지도 들어있었지요. 이남이 서찰 하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찰에는 대신들의 이름과 함께 영모를 일으킬 날짜, 군사를 모으는 장소, 임금님을 폐위시킬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 이건 정말 나라를 뒤엎으려는 영모의 증거입니다. 이 서찰대로라면 보름 후에 영모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거친 고함이 들려왔지요. 이놈들아, 그 서찰을 찾았느냐? 저쪽 골짜기를 더 뒤져보아라. 역적들의 자객들이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남이 재빨리 서찰을 품에 넣고 이남의 손을 잡았지요. 빨리 도망쳐야 한다. 지금 당장. 두 형제는 있는 힘껏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멈추지 않았지요. 뒤에서는 자객들의 외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일남과 이남은 죽으림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겨우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두 형제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지요. 돌아보니 자객들은 마을까지 쫓아오지 못하고 산속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두 형제는 헐떡이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만석과 옥분 그리고 5 동생들이 놀라 일어났지요. 아니,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그리 하얗게 질렸느냐? 만석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일남이 품속에서 서찰을 꺼내 만석 앞에 내려놓았지요. 아버지, 큰일이 났습니다. 산에서 한 사내를 만났는데. 임금님의 밀사였습니다. 역적들에게 습격당해 죽어가며 이것을 저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만석이는 그를 모르기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남아, 내가 읽어보거라. 이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서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뒤엎으려는 영모의 계획, 참여하는 대신들의 이름, 군사를 모으는 장소와 날짜가 차례로 낭독되었지요.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걸 어찌한단 말이냐. 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자신이 나라실에 휘말리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만석은 곧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 집안에 내린 시험이다. 밀사가 우리 아들들을 믿고 이것을 맡겼으니 우리가 반드시 임금님께 전해야 한다. 여보, 하지만 어찌 한양까지 간단 말이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렵소 하지만 이것을 외면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오. 우리 7 아들을 살린 것도. 혹시 이 순간을 위함이 아니었겠소. 일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남도 일어섰지요. 형님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삼남과 사남도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가겠습니다. 형님들만 보낼 수 없습니다. 만석이 내 아들의 어깨를 하나씩 붙잡았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이것은 우리 가족 모두의 일이다. 옥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지요. 여보, 그럼 5남이와 6남이, 7남이는 어찌합니까? 이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 당신과 함께 집을 지켜주시오.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한양으로 가겠소. 넝쿨째 굴러온 복덩이 7명이 이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만석의 집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9 식구가 방 안에 모여 앉아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고 있었지요. 어둠이 깊어지고 마을이 고요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려왔지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 마을을 모조리 뒤져라. 서찰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이 안에 있다. 거친 고함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일남이 재빨리 담장으로 달려가 밖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자객들이 집집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객들은 마을 초입부터 체계적으로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뒤줄을 뒤지고 방마다 들쑤시며 사람들을 내쫓았지요. 마을 사람들의 비명과 아우성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감마님, 이 집엔 노부부만 살고 있습니다. 다음 집. 여긴 과부와 어린 것들 뿐입니다. 다음. 자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만석의 집은 마을 안쪽 산자락 끝에 있었지요. 담장 너머로 점점 가까워지는 횃불과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찌하면 좋소?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석이 이를 악물었지요.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 서찰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오남이 담장에 재빨리 올라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거지 시절 도망 다니던 솜씨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아버지, 지금 우리 집 6채 앞까지 왔습니다. 5채. 자객들의 외침이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4채. 3채. 만석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육남아, 내 지도를 꺼내라. 육남이 평소 그려두었던 마을 뒷산의 지도를 펼쳤습니다. 샛길과 골짜기가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지요. 이 길로 가면 마을 뒤편 계곡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좋다, 지금 당장 출발한다.
만석이 서찰을 품에 단단히 감추고 일어섰습니다. 1남, 2남, 3남, 4남이 아버지를 따라 일어났지요. 5남, 6남, 7남은 어머니와 함께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이 아이들은 어찌합니까?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석이 옥분의 손을 꼭 잡았지요. 당신이 잘 지켜주시오. 내 반드시 돌아오겠소. 두 채 남았다. 한 채. 자객들이 바로 옆집까지 온 것입니다. 만석이 일남에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지금이다. 가족들이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할 때 오남이 반대편 담장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거지 시절 추적을 피하던 기술을 써먹는 순간이었지요. 이쪽이요, 빨리 도망가시오. 오남이 일부러 큰 소리로 외치며 돌멩이를 집 반대편으로 던졌습니다. 자객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지요. 저쪽이다, 놓치지 마라. 저놈을 잡아라. 자객 몇 명이 오남이 만든 소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사이 만석과 내 아들은 육남이 그린 지도를 따라 뒷산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오남도 재빨리 담장을 넘어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 자객들을 따돌렸습니다. 저 집이다, 불 켜진 곳이다. 자객들이 만석의 대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옥분과 세 아들만 남아 있었지요. 서찰을 내놓아라. 내 남편은 어디 갔느냐. 자객의 우두머리가 칼을 빼들며 위협했습니다.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저희 남편은 사흘 전에 이웃 마을 품삯 걸러 떠났습니다. 무슨 서찰 말씀이십니까? 이 여편네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자객이 방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주도 뒤지고 벽장도 열어보았지만 서찰은 없었지요. 대감마님, 여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수색하라. 자객들이 마을을 다 뒤졌지만 서찰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석 일행은 이미 깊은 산속으로 사라진 뒤였지요. 한편 뒷산 어둠 속을 헤매던 만석과 내 아들은 겨우 계곡 너머 바위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니 마을에 횃불이 가득했지요. 아버지, 어머니와 동생들이 걱정됩니다. 일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이 일남의 어깨를 붙잡았지요. 너희 어머니는 강한 분이다. 잘 헤쳐나가실 것이다. 우리는 이 서찰을 반드시 임금님께 전해야 한다. 이남이 품속의 서찰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했지요. 형님,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삼남이 물었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들어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한양으로 간다. 밤새 걸어서라도 이 산을 넘어야 한다. 5 식구는 어둠을 뚫고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뒤에는 자객들이, 앞에는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넝쿨째 굴러온 복덩이들이 이제는 지혜를 모아 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산을 넘었습니다. 찬바람이 뼈를 애는 듯 했지만 5 식구는 멈추지 않았지요. 만석이 앞장서고 일남이 뒤를 지키며 2남, 3남, 4남이 중간에서 걸었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바위를 기어올랐고 때로는 얼어붙은 계곡을 건넜지요. 아버지, 잠시 쉬어 가시지요. 일남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직 멀었다. 자객들이 아직 산속을 뒤지고 있을 것이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5 식구는 산 너머 외진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지쳐 바위 그늘에 몸을 숨겼지요. 사남이 주변을 살피더니 약초 몇 가지를 캐왔습니다. 아버지, 이 약초를 씹으면 기운이 날 것입니다. 5 식구는 약초를 나눠 먹으며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만석의 머릿속엔 옥분과 세 아들 생각뿐이었지요. 아버지, 어머니와 동생들은 괜찮을까요?
이남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자객들이 우리를 쫓아 산으로 들어왔으니 마을 수색은 이미 끝났을 것이다. 만석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걱정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께서 자객들 앞에서 무사히 넘기셨을까요? 삼남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석이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너희 어머니는 강한 분이다. 필시 잘 헤쳐나가셨을 것이다. 우리가 집을 나왔으니 자객들이 서차를 찾지 못했을 것이고 어머니와 동생들은 무사하실 것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만석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가족을 남겨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우리가 빨리 서차를 전하고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어머니와 동생들도 안심하실 것이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5 식구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요. 첫 번째 관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보시오. 만석이 숨어서 관문을 살폈습니다. 병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요. 옆에는 사내 몇 명이 서서 지나가는 이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자들이 자객들이오 저들이 우리 얼굴을 알까요? 일남이 물었습니다. 이남이 고개를 저었지요. 우리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남이 주위를 살피더니 저 멀리 약초를 진 노인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저 약초꾼들을 보십시오. 이남이 재빨리 다가가 노인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저희도 약초를 캐러 가는 길입니다.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노인들이 만석 일행을 살폈습니다. 사나미 품에서 산에서 캔 약초 몇 뿌리를 꺼내 보였지요. 저희는 파주에서 약초를 캐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당귀이고 이것은 천궁입니다. 사나미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줄줄 설명하자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이 젊은이가 약초를 제법 아는구먼. 함께 같이. 만석 일행은 약초꾼 무리에 섞여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병졸들이 약초를 뒤적이며 확인했지만 의심하지 않았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자객들도 약초꾼 무리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관문을 무사히 지나자 만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시오. 같은 약초꾼끼리 도와야지. 노인들과 헤어진 뒤 5 식구는 다시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기울 무렵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저게 무슨 소리냐? 만석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객 서너 명이 말을 타고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숨어야 합니다. 일남이 재빨리 길 옆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5 식구가 나무 뒤에 몸을 숨기자 자객들이 길을 지나갔지요.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자들이 우리를 찾고 있소. 더욱 조심해야겠소. 만석이 품속의 서찰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찰은 무사했지요. 해가 저물어 하루를 쉬어야 했습니다. 마을 어귀 주막에 들어선 만석 일행은 구석 자리에 앉았지요. 주모, 막걸리 1 사발과 보리밥 5 그릇 주시오. 만석이 품속에 간신히 남아있던 돈을 꺼냈습니다. 주막 안에는 장사꾼들과 나그네들로 붐볐지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만석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요즘 한양 가는 길이 험하다더군. 그러게 말일세 영모를 꾀한 자들을 잡는다며 사방이 난리라네. 서찰을 가진 자를 찾는다더니 대체 무슨 일인가? 만석과 내 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조심해야 했지요. 밥을 급히 먹고 주막을 나선 5 식구는 마을 뒤편 빈 헛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경기도의 산세는 험했지만 큰 강은 없었지요. 다만 자객들의 추격이 끈질겼습니다. 관문을 지날 때마다
긴장의 연속이었지요. 형님, 저기 또 관문입니다. 삼남이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번엔 약초꾼 무리가 보이지 않았지요. 만석이 고민하고 있을 때 삼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삼남이 길가에 버려진 수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퀴가 부러져 있었지요. 손재주 좋은 삼남이 나뭇가지를 주워 순식간에 바퀴를 고쳐냈습니다. 이 수레를 끌고 가면 장사꾼으로 보일 것입니다. 5 식구는 수레를 끌고 관문에 다가갔습니다. 병졸이 물었지요. 어디서 왔느냐? 파주에서 왔습니다. 목수 도구를 팔러 한양으로 갑니다. 삼남이 수레에 실린 몇 가지 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졸이 대충 살피고는 통과시켰지요. 사남이 내 약초 지식이, 삼남이 내 손재주가 우리를 살렸구나. 만석이 2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아들은 거지, 시절 익힌 재주들로 아버지를 도왔지요. 그렇게 사흘을 걸었습니다. 밤에는 빈 헛간이나 산속 동굴에서 자고 낮에는 쉬지 않고 걸었지요. 삼남이 해진 집신을 고쳐 신게했고 사남이 피로를 풀어주는 약초를 달여 나눠 마셨습니다. 아버지, 저기 성곽이 보입니다. 일남이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한양의 성곽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한양도성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만석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사대문 입구마다 자객들이 선점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이남의 말에 만석은 숨을 골랐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막힐 수는 없었지요. 넝쿨째 굴러온 복덩이들의 지혜가 다시 한번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5 식구는 성문에서 떨어진 곳에 숨어 상황을 살폈습니다. 저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소. 일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문을 통과하는 이들은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검문을 받고 있었지요. 저거 좀 보십시오. 삼남이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성문으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수레가 고장나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 수레가 지금이라도 부러질 것 같소. 삼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손재주꾼인 삼남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지요. 아버지, 제게 맡겨주십시오. 삼남이 상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날이 수레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이 삼남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요. 내가 고칠 수 있겠느냐? 그럼요, 저는 파주에서 목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삼남이 재빨리 수레를 살폈습니다. 바퀴 축이 금이 가 있었지요. 삼남이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순식간에 축을 보강했습니다. 수레가 다시 똑바로 섰습니다. 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상인들이 놀라며 수레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튼튼하게 고쳐진 것이지요.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뇨.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삼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한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를 일꾼으로 데려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인들이 서로 눈빛을 나누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은혜를 갚는 셈치지. 만석과 내 아들은 상인들의 수레 뒤에 붙어 걸었습니다. 성문을 통과하려던 찰나 자객 하나가 만석의 뒷모습을 보고 의심하며 다가왔습니다. 잠깐, 저 사내에. 일남이 비장하게 허리춤에 막대기를 쥐는 순간 사남이 재빨리 품에서 가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산에서 캔 매운 약초를 말려 가루로 만든 것이었지요. 사남이 자객이 다가오는 순간 가루를 확 날렸습니다. 애취. 자객이 정신없이 재채기를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다른 자객들이 달려왔지만 그 사이 만석 일행은 상인들의 수레에 가려져 성문 안으로 들어갔지요. 애취,
애취 저놈들이 어디 갔느냐? 자객이 눈물을 흘리며 주위를 살폈지만 이미 만석 일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의 소달구지 뒤에 몸을 숨긴 채 성 안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석이 상인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상인들이 웃으며 손을 내저었지요. 별 말씀을 다 하시오. 서로 돕고 사는 것이지. 상인들과 헤어진 뒤 5 식구는 한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도성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높은 기와집들이 즐비하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버지, 궁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남이 물었습니다. 만석도 난감했지요. 평생 파주에서만 살았던 만석은 한양 지리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어르신께 여쭤보자. 이남이 지나가는 노인에게 다가가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어르신, 궁궐이 어느 쪽입니까? 궁궐, 저 북쪽으로 쭉 가면 광화문이 나온다네. 노인이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5 식구는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저기 궁궐이 보입니다. 삼남이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광화문의 웅장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궁궐 앞 광장에도 자객들이 서성이고 있었지요. 저자들을 어찌 피할까? 일남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우리가 함께 가면 눈에 띈다. 내가 먼저 가겠다. 만석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남이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내 몫이다. 만석이 서찰을 품에 단단히 감추고 궁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 아들이 떨어져서 아버지를 지켜보았지요. 자객들이 만석을 발견하고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석이 광화문을 향해 걸어가자 자객들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저기 불이야. 삼남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광장 한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였지요. 사실은 사남이 약초 가루를 태워 연기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그쪽으로 몰려갔고 자객들도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틈을 타 만석이 궁궐문 앞까지 달려갔습니다. 문을 지키는 금군들이 창을 겨누며 막아섰지요. 무례한 놈, 이곳이 어디라고 함부로 뛰어드느냐. 소인은 경기도 파주에서 온 백성 만석이 옵니다. 임금님께 급히 올릴 서찰이 있사옵니다. 만석이 품속에서 서찰을 꺼내 2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임금님의 밀지에 옥쇠가 찍혀 있었지요. 금군들이 서로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평범한 농부가 임금님의 옥쇠가 찍힌 서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의아했지요.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밀사 정이신 나리께서 역적들에게 습격당해 돌아가시며 소인에게 맡기셨습니다. 만석의 간절한 목소리에 금군 하나가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던 금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것은 대감마님께 즉시 보고해야 한다. 너는 여기 있어라. 금군이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자객들이 만석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을 잡아라. 자객들이 칼을 뽑아들며 다가왔습니다. 1남, 2남, 3남, 4남이 아버지를 지키려 달려왔지요. 1남이 막대기를 들고 자객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를 건드리지 마라. 바로 그때 궁궐문이 활짝 열리며 관복을 입은 대감이 금군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역적들을 당장 잡아들여라. 대감의 명의 금군들이 칼을 빼들고 자객들을 에워쌌습니다. 자객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지요. 내가 만석이냐? 대감이 만석 앞에 섰습니다. 만석이 땅에 엎드려 절을 했지요. 그러하옵니다. 임금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따라오너라. 만석과 내 아들은 금군들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보는 궁궐의 웅장함에 넋을 잃을 뻔했지만 곧 근정전 앞마당에 이르렀지요. 엎드려라. 금군의 명예 5 식구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높은 곳에서 임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만석이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상에 앉으신 임금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계셨지요. 그대가 정의신의 서찰을 가져온 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경은 나라를 구한 충신이로다. 임금님께서 서찰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 서찰에는 역모를 꾸민 역적들의 명단과 계획이 낱낱이 적혀 있다. 이는 모두 그대의 공이다. 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소인은 다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니 목숨을 걸고 이 먼 길을 온 것이 당연한 일이더냐? 임금님께서 옆에 선 신하에게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신하가 앞으로 나와 선포했지요. 임금님의 명이시다 농부 만석에게 의밀나는 칭호를 내리고 한양에 101 기와집을 하사하노라. 또한 7 아들에게 모두 벼슬을 내릴 것이니 나라의 기둥이 되어 충성을 다하라. 만석이 땅에 이마를 찌으며 절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의 가족들을 모두 한양으로 모셔오도록 하라. 임금님의 명예의 금군들이 즉시 파주로 떠났습니다. 사흘 후 옥분과 오남, 육남, 칠남이 금군들의 호위를 받으며 한양에 도착했지요. 여보, 부인, 만석과 옥분이 한양 도성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7 형제가 모두 모여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형님들 무사하셨습니까? 너희도 무탈했구나. 101 기와집 앞에 9 식구가 다시 모여 섰습니다. 도성에서 가장 화려한 기와집이었지요. 만석은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며 허허 웃었습니다. 여보, 눈물이 납니다. 옥분이 치마폭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만석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지요. 우리가 그날 밤 산에서 아이들을 만난 것이 하늘의 뜻이었소. 넝쿨째 굴러온 거지 아이들이 나라를 지탱하는 7 기둥이 되었습니다. 1남은 무예로 금군이 되었고 2남은 학문으로 관리가 되었지요. 3남은 공조의 장인이 되었고 4남은 의관이 되었습니다. 5남은 전령관이 되었고 6남은 도화서의 화원이 되었으며 7남은 어린 나이지만 임금님 곁에서 총애를 받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정으로 맺어진 이들의 이야기는 한양 팔도에 오랫동안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굶주린 거지 소년들에게 밥상을 내어주고 인생이 바뀐 만석의 사연은 진정한 부귀가 어디에서 오는지 깨닫게 해주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7 형제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과 옥부는 아들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지요. 정월 초하루 밤 눈보라 속에서 만난 7 아이들이 이제는 가문의 영광이자 나라의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었지만 만석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101 기와집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9 식구의 행복이 담장 너머로 흘러넘쳤지요. 넝쿨째 굴러온 복덩이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